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 10월 26일입니다. 화요일이죠. 밤 9시 20분입니다. 자, 제가 원래 주말에 찾아뵙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워낙 좁은 박스권이다 보니까, 어, 제가 지난 영상이 일요일에 올려드렸죠. 그때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적었습니다. 2980포인트 지지되니까 그때 매수하시라 그랬는데 2980을 안 적고 제가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3080을 적어놨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깜빡깜빡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제목 그렇게 적혀 있는 거를요. 근데 영상 내용에는 298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 어,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또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과감하게 저점 매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워낙 좁은 박스권이다 보니까 분명히 지난 일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월요일날 2980 근처 오면 매수하시고 다시 3070이나 80에서 매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만에 벌써 지금 코스피가 3050 근처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괜찮기 때문에 내일 미국 증시가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또 아침에 좀 갭을 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3000 지금 49포인트, 3050포인트인데 한 20포인트만 갭을 띄워도 3070이 나와버리죠. 3070이면 제가 여러분 매도하시라는 박스권 매도 고점 라인을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에 미리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주말에 원래 찾아뵐 예정이었는데 화요일날 오늘 화요일 맞죠? 네, 화요일날 제가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께 자꾸 좀 좁은 박스권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게 오히려 훨씬 수익률이 짭짤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별로 뭐 5% 정도, 10% 정도, 뭐 어떤 종목은 또 심하게 뭐 심한 종목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 10% 정도, 뭐 8% 정도만 올라도 짭짤하거든요. 또 밑에서 잡고 올리고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뭐 높은 지점에 물려서 손절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 고점에서 팔질 못하고 들고 계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이번에 또 현금에 또 진입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지금은 제가 왜 박스권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제가 이 코스피 차트를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물론 지난번에도 한율과 코스피를 가지고 동시에 비교하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하고 이 한율과 코스피를 좀 비교하면서 시장이 저점이 코스피 저점이 어딜까? 아니면 바닥이 나왔나? 아니면 다시 빠지나? 지금 또다시 3070, 80 근처까지 우리가 목전에 두다 보니까 또 그런 고민을 미리 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 믿지 마시라 그랬고요. 참고로만 하시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매매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매매를 하실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요. 어,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 보면 이 사람 말을 다르고 저 사람 말을 다르고 부정론자, 긍정론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게 중심이 안 잡히고 내 스스로 이게 말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꾸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식은 이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매수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매도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실 때는요. 오히려 그럴 때 돈을 더 벌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원칙만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2980 정도나 2975 정도 저점이 나오면 근데 댓글을 제가 보셨죠. 여러분 댓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거나 갑자기 뒤늦게 생각나는 부분은 제가 댓글에다 말씀을 드릴 때도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그때 제가 2970을 깨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좀
이 저점을 많이 올려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행히 2983에서 저점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저점을 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3000포인트 전후를 여러분 이제는 위험 구간을 보셔야 됩니다. 저번에는 2970을 봤지만 이제는 3000포인트를 올려야 됩니다. 위험 구간을요. 자, 좀 한번 보시죠. 환율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 것이 환율이고요. 아래 것이 코스피입니다. 제가 메모장을 한번 써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환율이 지난번에 저점이요. 자, 잠깐만요. 지난번에 어디 갔냐? 네. 환율 지난번 1차 저점이 1080원이었습니다. 1080원에서 1145원까지 환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 자리가 한 65원 정도 상승했죠. 저점에서 고점까지 1파 상승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차트 볼게요. 환율은요. 지난번 여기가 1181원, 여기가 1180원, 여기가 1180원이기 때문에 쌍바닥, W자행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고요. 여기서부터 파동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 고점이 1145원입니다. 최저점과 최고점을 연결한 요 자리가 지금 한 65원 정도 차이가 났죠.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5원 정도, 그죠? 자, 요게 작은 소파동상 하나의 5파가 끝났고, 좀 크게 보면 이게 전체가 하나의 1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 다음에 이 고점과 이 저점의 절반 가격, 아까 65원 정도 차이가 났다 그랬죠? 대략 그러면 65원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32.5원인데 계산하기 애매하니까 35원을 잡아버릴게요. 그러면 1145원에서 35원을 빼면 얼마죠? 1100원인가요? 그죠? 자, 1100원인데 그럼 요번에 저점이 얼마 나왔나요? 1105원입니다. 보이시죠? 정확하게 이 하락 바닥과 고점 라인의 절반까지 환율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쌍바닥을 만들죠. 더블전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재상승을 하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라인부터 파동을 계산하게 되면 자, 실질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는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 고점 하나 돌파했죠? 눌림 주고요. 그 다음에 요 고점보다 높은 양봉이 어디 있죠? 여기요. 3파 상승. 요 양봉보다 높은 눌림 5파 상승. 그래서 환율은 정확하게 주봉상요. 큰 1파 상승, 큰 3파 상승이 현재 끝난 행국이고 지금은 마지막 4파 조정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동이라는 게 꼭 5파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파동은요. 1, 2, 3, A, B, C파까지 원래 기본적인 파는 요게 하는 기본인데 이제 세력들이 이제 5파까지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장 파동상. 근데 이게 5파까지 나올지 그냥 이렇게 끝나 3파까지 끝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까 이 저점에서 고점의 절반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3파가 만들어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파 상승 고점에서 이 상승폭의 절반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자리 저점이 요 쌍바닥 요 자리 저점이 얼마죠? 1105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1200원이죠. 그죠? 자, 그러면 1200원 놓은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080원에서요. 잠깐만요. 자, 1080원에서 1145원까지 1파 상승이 나왔고 금액은 65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145원에서 65원을 더하면 얼마죠? 1210원입니다. 근데 지번 3파 상승 구간의 고점은 1200원이었습니다. 자, 금액으로는 55원 상승했습니다. 파동의 길이는 제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3파 상승은 55원 상승했습니다. 만약에요. 환율이 5파까지 만들어진다면 조건에 만약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넣은다면 환율은 다시 1200원에서
65원과 50원의 중간 가격이 60원이니까 대략 60원을 잡으면 1260원까지 환율은 오파가 나온다면 환율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환율이 1260원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코스피는 2500 최악일 경우는 2500포인트 근처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이 이 오파가 나올지 안 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얘기를 나오지 않고 38호스 환율이 1200원 고점으로 끝나버리면 코스피는 지난번 2900포인트가 바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3300포인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오파가 나올지 안 올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다시 계산하다 말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요 1105원이죠. 이게 1200원입니다. 고점이요 1200원과 1105원이니까 1100원 잡고 대충요 얼마 정도 한 90원 90원 정도 되죠. 정확하게는 85원이고 90원 잡으면 90원의 절반이 얼마인가 45원이죠. 그럼 1200원에 45원을 빼면 얼마죠? 1155원 정도 되죠. 대략 그죠? 1155원 정도 맞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5원을 뺐지만요 1150원이니까 1157.5 이게 1157.5를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현재 1167원이거든요. 그러면 1157이니까 10원 정도 이상 하락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1157.5를 훼손해서 1150원을 깨버리면요. 그러면 지난번 고점 1145원이니까 이 45원보다 50원이 더 위험하죠. 50원을 깨버리면 환율은 오파 없다. 코스피는 지난번 2,900 바닥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157.5를 깨지 않고 환율이 거기서 다시 1157점 바닥 잡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돌리게 되면 그때는 코스피 고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157.5를 환율이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절반 가격이니까. 거기서 깨지 않고 돌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환율은 5%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이 저점 1157.5를 깨느냐 안 깨느냐 그 자리를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훼손이 되면 내려와 버리면 올라가는 거죠. 환율은 그죠? 환율은 3%로 끝나는 겁니다. 훼손된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코스피를 3.80 정도 70 정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고점을요 코스피가 3.70까지 80까지 가게 되면 환율이 다시 좀 더 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3.100은 넘기기 어렵다. 월봉상 보시면 이 머리 이고 있는 요 11선의 3.100포인트입니다. 이 3.100포인트가 쉽지 않은 자리에 머리에 두 개를 이평선을 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파동이 환율이 오파가 나올지 안 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고요. 또 지금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월봉을 보시면 하나 둘 셋 쉽게 보이죠. 주봉으로는 막 복잡했지만 월봉으로는 이렇게 쉽게 보이긴 합니다. 4파 조정 구간이라고 보이죠. 지금 음봉 좀 나와야 되고 마지막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파동이라는 건 오파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요. 여러분께. 그래서 문제는 훼손되는지를 보시라 그랬죠. 중요한 거는요. 근데 지금 밑에 보면 이 21선 얼마죠? 1156 아까 제가 1157.5가 중요하였죠. 5일선이 1157원입니다. 5일선과 21선이 받치건 요 지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지점을 훼손하게 되면 이 61선이나 이 무슨 121선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7원 요 두 개가 몰려있는 요 자리까지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한번 터치하가야 되니까 가더라도 밀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돌리게 되면 그때는 아마도 코스피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는 시점은 요 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시점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급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봉 한번 보시죠. 일봉으로 볼까요? 네. 주봉으로 볼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월봉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환율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요. 양봉이 3개 뜨는 동안에도 코스피도 같이 올랐습니다. 물론 오르는 폭은 약해졌지만요.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빠졌는데도 다시 또 올라갔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환율이 다시 양봉이 나왔는데도 코스피는 다시 양봉이 떴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양봉 다음에 요 양봉이 뜰 때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서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구나 3파가 시작되네 라는 걸 확인하고 바로 내려 꽂아버린 겁니다.
문제 가시죠. 그래서 요 환율이 오른다 갑자기 같이 연동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월봉상으로는요. 월봉이 워낙 텀이 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월봉상으로 봐도 머리 위에 두 개 이고 있기 때문에 3,100을 코스피는 돌파, 절반 가격입니다. 3,30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고점 나왔죠. 그 다음에 2,900포인트 이번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대략 가격이 4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절반이 200이잖아요. 그럼 2,900에 200을 더하면 3,100포인트입니다. 3,100포인트 이상 돌파를 해야만이 코스피는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돌아설 가능성이 높구나. 돌아섰다라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제는 내가 비관적으로 봤지만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3,10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되밀릴 수가 있고, 아까 한율 가격 나 머리가 나빠서 또 잊어먹었습니다. 1167.5인가요? 그 가격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율이 5%가 놓을지 3%로 끝날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코스피는 3,100포인트 돌파해서 안착하는 여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는요, 주봉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코스피가 아까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한율이 만약에 5%가 나와버리면 코스피는 2,500 근처까지 차익일 때는 밀릴 수도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밀린다는 전에부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 직전 고점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하고 돌파한 이후에요. 잠깐만요. 이 월봉 보이나요? 이 고점 라인은 원래는요 주가가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계단식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번씩 틈날 때마다 말씀드린 게 코스피 내년이든 올해든 언젠가 한 번은 요 자리 근처까지 한번 와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좀 하락적으로 항상 내년이든 올해든 간에 하락적으로 말씀을 한 번은 올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정말 그게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지는 봐야 되고요. 2,500까지는 안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 2,550은 6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파동의 길이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요까지 한번 와주고 만약에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되면요, 그때는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3,840까지 파동의 길이를 보니까요 3,846포인트까지 5%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코스피 2,900포인트를 저점을 잡고 돌아서서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3,100을 미치지를 못하고 다시 밀리고 행보하다가 다시 흘러내리다가 한율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부터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전에는 급락이 안 나오고, 왜 시장 강의 참가자들은 확인을 하고 가거든요. 돌파 안에 5% 들어온 거나 그때 던진다고요. 그 전까지는 흘러내릴 가능성은 좀 있겠죠. 왔다리 갔다리 행보하면서, 그죠? 서서히 흘러내리면서 행보하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 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2,900이 이번에 저점이 나온 건지, 아니면 2,500이나 600이 저점이 나오면서 거기서 다시 돌렸을 때는 3,846포인트까지 5% 상승이 코스피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5% 상승 또 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찍었죠. 똑같이 2,900포인트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이게 쌍바닥을 찍게 되면 하늘도 아까 보셨듯이 쌍바닥을 찍으니까 확 올라가죠. 세게 올라가죠. 그죠? 쌍바닥 찍고 지금 파동을 보면 양봉 3개 하나, 음봉 하나 둘, 양봉 셋, 넷, 5개죠. 지금 어쨌든 요 고점을 돌파한 양봉이 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5%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좁은 소파동상요. 자, 그러면 내일까지 양봉이 뜰지 음봉이 뜰지, 내일 아마 갭 띄우면 음봉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070, 80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상승했다가 음봉이 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 음봉이 뜨게 되면 만약에 다시 한번 박스가 3,070, 80, 제가 박스는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밀리게 되면 이번에는 이 11선과 21선이 만나는, 또 5일선이 만나는 요 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이제는 3,021선 얼마입니까? 3.8입니다. 11선도 3.8이고요. 5일선은 3.19입니다. 자, 이제는 3.8포인트를 깨게 되면 그때 여러분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번에는 제가 2,970 깨면 손절 잡으라, 위험하다 그랬죠. 근데 2,980 예상대로 맞고 돌렸죠. 그죠? 이번에는 3.8을 깨면 안 되는데,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3,000포인트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양봉이 물론 이렇게 해서 5파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3파가 너무 조잡스럽게 물론 나오긴 나왔으면 좀 조잡스럽다. 너무 작게 올랐죠. 그죠? 근데 이 4파 조정이요. 오히려 이 2파 조정보다도 그죠? 높이가 낮기가 높이라 해야 되나? 떨어진 눌림목이 길이가 비슷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긍정적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요까지가 하나의 파동을 1파라 봐버리는 겁니다. 이까지를요. 여기서 요거 지금 행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까지 쭉 올리다 여기서 행보하면서 그다음 요 고점 돌파하면은 이제 3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저점이 2,900이었고 요 고점이 3,047인가 3,050 정도 잡고요. 그럼 1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요 파동만큼 길이 이렇게 해서 짝꿍댕이 만들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50포인트니까 3,050에서 150을 더하면 3,200 근처 되는 거죠. 3,195나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 3파 상승. 그 다음에 한번 눌림 받고, 그 다음에 또 150을 더하면은 3,350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건 일봉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주봉, 월봉을 보여드렸죠. 중장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일봉입니다. 그래서 어,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저는요. 환율 여기 보시죠. 1, 2, 3, 4, 5. 지금 일봉상으로는 5%가 일단 단기적으로 나왔거든요. 코스피는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5%가 나온 거죠. 그래서 환율은 지금 11선이 지금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가파르게 꺾이고 있고요. 5일선이 이미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00 우리 그때 얼마 60 1157.5라 그랬죠? 맞나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57.5였나요? 네. 그 자리 한번 깨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57.5니까 조금 더 하락할 룸이 있고 조금 더 상승할 룸이 있지만 3100포인트 돌파 여부를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말씀드렸듯이요. 이 차트 자체가요. 지수의 차트 자체가 월봉을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 모양을 보시면 누구나도 참 어렵다 좀 조정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관 논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일봉상 여기 쌍바닥을 찍은 걸 보시면 파동이 일봉상 쌍바닥을 요 찍은 자리 보시면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그죠? 자 짧게 작은 소파동선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바닥에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5파까지 올라가는데 아직도 이게 조금 남아있고 이게 조금 남아있긴 한데 조금 1157.5까지 와야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와야 되고 여기는 조금 더 올라가서 3100, 3080, 3100 근처까지 한번 가겠죠. 그죠? 거기서 근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이게 매물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장을 뭐 내려간다에 우리가 목매달 필요도 없고요.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해도 목매달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그거 보지 마시고 현재 상황만 보자 그랬죠. 지난번 1월 영상 올릴 때 현재 상황만 보는데 지금은 좁은 박스권이니까 어쨌든 2980포인트 오면 매수하시고 다시 3070이나 80 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070, 80에 내가 매도를 했는데 다시 눌러지겠죠. 그러면 다시 3000포인트 아마 또 근처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3000 아마 10이나 뭐 3020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가에 내려도 다시 또 재반등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또 잡아가지고 3100포인트 돌파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럼 또 3080이나 90, 100 정도 던지면 됩니다. 던져놓고 나서 이게 제대로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거기서 급락이 나와버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3080, 70에서 팔아가지고 또는 3080, 90, 3100 건져 팔아가지고 100 돌파 안착을 보면 불가에서 10% 20% 차이 안 나거든요. 그죠? 그럼 그때 이제 돌아서는 3100 100포인트 돌파해서 안착하기면 이제 돌아서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딱 그때 또 본격적으로 추세 매매하면 되는 거. 그 전까지는 단기로 박스권에 치고 빠지고 하셔야 되고 오히려 그런 게 여러분 돈 벌기가 단기적으로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물론 개개인의 사정마다 또 이 뭐 미처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또 물려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는 또 들어갈 줄 알고 들고 있다가 또 못 팔아가지고 또 이러실 수도 있고요. 또 현금지고 이번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제가 분명히 선을 말씀드렸죠. 3070 정도 뭐 75 정도 8 정도 오면 던지셔야 됩니다.
3,000원 한 50 이상에 있을 때는 분할 매도 하시고요. 다시 3,010, 20에 오면 다시 저점 매수하세요. 다시 저점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시라고요. 쌍봉을 만들고 내려올지 어떻게 모르니까. 아니면 3,100 근처 갔다가 다시 또 데밀리에서 3,050 잡고 다시 또 3,100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런 파동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그죠? 근데 환율을 잘 보시다 환율이 1157.5니까 이게 꼭 절반까지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략 1160 요 정도 자리 잘 보셔야 됩니다. 1157. 아까 월봉이 얼마였지? 이 자리가? 요 자리가 1157.5 맞네. 그죠? 5일선 정확하게. 그죠? 그 1157.5를 보시면 그 자리에서는 환율이 내려오면 그때는 한번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갈지를. 이해가시죠? 자, 1157.5는 절반 가격입니다. 그 자리 해소돼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그 자리 내려오고 찍을지 아니면 그 위에 찍을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대략 그 비슷한 지점에서 우리 일단 던져 놓고 또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오늘 선물이 미국 좋으니까 내일 아침에 좀 기업 혹시 오늘 미리 선반영돼서 내일 또 기업 안 뜰 수도 있는데 어쨌든 3천 이번에는 70 정도, 75 정도 많이 가면 한 80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일단 3,050 넘어가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3,010이나 20, 30에서 다시 저점 매수하세요. 매수하시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끌고 가보세요. 끌고 가보시는데 그때 환율 잘 보시고 환율이 어느 정도 도달했어요. 그러면 일단 절반이라도 던지든지 아니면 다 던져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우리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네, 코스피는 네, 말씀드리고 탄소 배출권 제가 지난번에 이 메모장에 써놨었는데 다른 거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 배출권 ETF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그죠? 어쨌든 뭐 글자가 써있고 종목이 있으니까 두산 퓨어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7% 올랐더라고요. 두산 퓨어셀이 그 다국적 기업 미국의 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그 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 소속돼 있는데 그 두산 퓨어셀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두산 퓨어셀은 네 어쨌든 뭐 오늘 올라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유통주는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힘은 없습니다. 그죠? 특히 여행이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할 정도까지 돼야만에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일단 11월 달부터 이제 위드 그거 되니까요. 이건 지난번에 있었던 거라서 지우겠습니다. 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올랐다가 또 저 종목이 올랐다 지금 하거든요. 자, 올랐다 하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SKC가 꾸준히 올라가더니 오늘은 또 이 오랜만에 완전히 소외이 잊혀져 있는 뭐 SK 바이오랜드 사이언스 이놈이 또 오늘 좀 제법 세게 올라왔고요. 가스공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반등을 좀 주다 보면 자 여기서 한번 부닥칠 수가 있는데 이제 5일선이 살 돌라 그러네 그죠? 그럼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자, 이제 물론 11선에서 막힐 거라 봅니다. 올라가봐도 11선 얼마죠? 46,735원이네요. 지금 가격에서 한 1,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아마 거기서 행보를 좀 하다가 이평선이 들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 5일선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빼면 됩니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고요. 가스공사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네. 그 다음에 삼성전기 152,350원 제가 전에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에 어저께 보는 게 이거 나왔더라고요. 152,350원 아니고 153,000원이니까 거의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드디어 이 친구도 돌리더라고요. 오늘 어제 제가 이걸 봤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수급 보시면 이랬습니다. 기간이 계속 그죠? 근데 오늘 순식간에 돌려버리죠. 이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려버리죠. 장중에 그죠? 네. 이 친구도 일단 돌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돌아갔는데 아직 외국인은 그래도 좀 그렇죠. 네, 아직 외국인은 부정적입니다. 근데 15만 2,350원 정도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파동을 그때 말씀드린 것도 일봉이었나요? 이것도 분봉이었나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요. 주봉이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15만 2,350까지 왔는데요. 시장에 파동이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시 3,000m 내려오면 또 사고요. 3,070, 80 팔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우리가 저기 뭐야 그죠 저기
그 메타버스요. 그다음에 그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 저기 뭐며 저기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런 종목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죠? 단기 매매하기 참 좋다. 단타도 좋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조금 눌러지게 되면 이런 종목들 또 한번 좀 보시는데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매매를 빨리 안 되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종목들 분봉을 보시면서요. 또 좀 약한 종목들이 또 다음번에 상승할 때는 또 그 친구들이 또 올라 좀 세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순환해서 도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